찾으려고 그랬는데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 기능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아까 그건 올라왔는데 왜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 아들이 박동규라고 서울대 이제 교수를 이제 재직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명예 교수로 뭐 퇴임하셨는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일화가 또 있더라고요. 그 어머님에 관한이라 그러니까 그 박목원 그 선생의 그 아내분. 그러니까 사모님이 되시는 분의 일화가 있는데 이제 박목원 선생님께서는 이제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대구로 떠나셨습니다. 대구로 떠나시고 나셔서 이제 하도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그 아버지 찾겠다고 이제 대구로 내려가던 도중에 이제 평택쯤 가가지고 이제 뭐 너무 어렵었나 봐요. 대구까지 가지도 못하고 너무 어려웠었나 봐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서울로 가자. 아버지 올 때까지 기다리자 하고 이제 올라가다가 수원쯤 돼서 먹을 게 없으니까 어머님께서 이제 그 되게 귀하게 여기서 재봉틀을 파셔가지고 쌀을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하셨나 보죠. 근데 이제 그 구한 쌀을 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이제 이렇게 8살 때 박동규 이제 아들한테 이제 이걸 져라 이렇게 딱 했는데 이걸 지고 가다가 힘드니까 또 어떤 이제 그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너 힘드니? 뭐니? 이래가지고 쌀이요. 그랬더니 그럼 너 힘들어 보이니까 내가 이제 도와줄게. 그래서 줬대요 이걸 또. 근데 이제 그 청년은 이걸 지고 가고 이제 박동규 이제 그 아들은 8살짜리 아들은 이제 이렇게 뒤따라가는데 걸음이 너무 빠르니까 천천히 좀 가주세요. 그런데 대답도 안 하고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뺏긴 거죠. 막 사기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이제 두 갈래 길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저씨가 이제 이쪽 길로 가니까 어머니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중간에서 아저씨 천천히 좀 가요. 그랬더니 그냥 따라오기만 해. 그리고 이제 청년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이제 박동규는 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갈림길에 서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어머니가 이제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냥 거기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오셔요. 뒤에 이제 따라오고 청년은 그냥 떠나버리고. 그래서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너 쌀은?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딱 이제 이렇게 보고 멍해가지고 바보잖아 이게 사실 아들이 그 귀한 쌀을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쌀을 이제 이렇게 그 줘버렸다고 이제 멍청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머니가 울면서 아들한테 껴안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아들이 똑똑하고 영리해서 어머니를 잃지 않았구나. 우리 아들은 너무 똑똑해. 그러면서 아들을 안고 펑펑 울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 박동규 씨는 그분께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세상에서 어머니가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영리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교수가 됐다라고 하는데 참 사모님께서 아내분께서 정말 현명하신 것 같아요. 사진이 있는데 굉장히 좀 미인이시더라고요. 또 굉장히 선이 굵고 굉장히 미인이신 그런 모습이십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윤동주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이제 동주라는 영화도 봤고요. 동주라는 영화도 봤기 때문에 윤동주 선생님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많이 얘기는 안 할게요. 영화에서 좀 빠졌던 얘기들 작년에 이제 다 같이 봤었으니까 1917년에 태어나셨고요. 45년 2월에 이제 돌아가시죠. 이분은 이제 아버지가 저기 뭐 교편을 잡으셨더라고요. 교사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집안 자체가 조금 이제 그 독립지사 집안이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이제 윤영석이라는 이분이 이제 독립지사인 김약연의 누이 동생 김용과 결혼해가지고 독립지사와 같이 결혼하는 그런 그러니까 집안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 장로, 기독교 집안이시고요. 좀 부유했다고 해요. 굉장히 부유했는데, 이제 영화에서는 그렇게 부유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대학을 보낼 정도면 굉장히 여유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유가 없었으면 대학 교육을 받고 이제 그때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부유한 그런 집안에서 자라고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교회 학교를 뭐 그런 첫 장면에 그런 장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장로였다고 합니다. 이제 1900년도 초에는 기독교 장로라고 하면 좀 그때 당시 유지였던 것 같아요. 좀 그 이광세 무정에서도 장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그때 당시 소설에서도 장로라는 표현이 나오면 좀 부자였던 그런 인물들로 좀 많이 비춰지긴 하거든요.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송몽규와 함께 이제 새명동이라는 명동 소학교를 다니면서 새명동이라는 잡지를 발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학을 가는데요. 숭실중학교로 전학합니다. 평양입니다. 지금 이제 서울이 아니고요. 평양의 숭실중학교로 전학을 가는데 이때 이제 그 문익환 목사님을 만나게 되시죠. 문익환 목사님은 그 영화에서 그 정지용 선생님으로 나왔었던 그 문선명 그 배우 문선명 씨의 아버님입니다. 저 어렸을 때 문익환 목사는 그래도 뉴스에서 좀 종종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나왔었던 그런 분이거든요. 북한에도 갔다 오시고요. 그래서 이제 잡혀가시고.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운동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안 친하고요. 잘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상급 학교 진학 문제를 놓고 아버지가 이제 갈등을 하는 것도 이제 영화에서 나왔었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연전으로 이제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연전에 진학을 하다가 일본으로 이제 가게 되죠.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저도 잘 몰랐었던 얘기인데요. 1941년도에 연희전문학교를 다니면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시집을 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나 모르겠네요. 저도 잘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19편의 그런 시를 실은 그런 시집을 내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 내지 못하고요. 이제 일본으로 바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처럼 그 히라누마라는 계명을 이제 하시고 이제 일본으로 가시는데 그때 이제 영화 보면서도 잠깐 설명한 반이 있고 안 설명하지 않은 반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때 이제 썼던 것이 이제 참회록이라는 시를 쓰고 일본으로 갑니다. 아, 참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일본 창씨 개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끄러워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부끄러워했었던 것 같고요. 음, 그래서 하여튼 그 참회록이라는 시를 쓰고 이제 일본으로 가시는데 이 참회록이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의 제 기억에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가 첫 수능이 아마 참회록이 아니라 그냥 윤동주 시인의 시가 제 기억에 94년도 첫 수능에 아마 출제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어, 우리 이제 문학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문학에 있어서 윤동주 씨는 그만큼 이제 그냥 초판에 그냥 이렇게 낼 만큼 굉장히 좀 비중이 굉장히 컸었던 그런 작가라는 걸 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 건너가는데요.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 좀 얽힙니다. 사건에 얽혀가지고요. 이제 불량 선인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징역 2년을 받게 되는데 판결에 이제 이런 게 이렇게 판결을 받아요. 윤동주는 어릴 적부터 민족학교 교육을 받고 사상적, 문화적으로 심독했으며 친구 가마 등에 의해 대단한 민족의식을 갖고 내선, 일본인과 조선의 차별 문제에 대해서 깊은 원망의 뜻을 품고 있었고 조선 독립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망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년을 이제 선고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막 가담을 하고 이렇게 그러셨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같이 얽혀가지고 이제 2년을 이제 감옥에서 생활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시피 감옥 생활을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주사바늘이 있었다는 걸 통해서 생체 실험을 당했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얘기도 있고요. 이제 어떤 실험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뭐 바닷물 주사를 맞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윤동주 씨는 그렇게 좀 안타깝게 45년 2월에 이제 감옥에서 돌아가십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시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락을 받습니다. 집에서 연락을 받는데요. 동주가 위독하니 보석할 수 있다. 만일 사망 시 시체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큐슈 제대의 학부에 해부용으로 제공할 것이다. 톡답바람 이런 이제 우편 통지가 오게 되는데 이게 안타깝게 윤동주 시인이 죽고 난 다음에 사망했다는 정보보다 10일 늦게 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만약에 10일 그 전에 이제 그 우편이 빨리 왔다면 뭐 어떻게 이제 집으로 데려오든지 뭐 치료를 받든지 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그 사망 정보를 이후에 10일 뒤에 받은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죽고 난 다음에 보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윤동주 씨는 생은 27세라는 그런 나이에 돌아가십니다. 사실 이분은 독립운동을 그렇게 막 이육사 시인처럼 뭐 이렇게 가담을 해서 뭐 이렇게 활동을 하시지는 않고요.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시가 정말 그 당대 그런 어떤 지식인의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시들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담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정말 자신이 지식인으로서 이 시대에 무엇을 할 수 없다라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부끄러움들을 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인이죠. 남궁민 그 선생님의 그 강의를 듣다가 문득 시집 제목이 확 와닿더라고요.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이 시집의 이 제목이 정말 윤동주 시인의 그런 어떤 생각과 성격을 잘 담아내고 있구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자유를 노래하고 정말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이러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시대 상황을 간단히 좀 얘기를 할게요. 1900 이제 지난번에 이제 30년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20년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1940년대는요, 1920년대 이제 김소월, 한용운 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했고, 1940년대, 30년대, 40년대 같은 경우는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카프가 이제 1920년대에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대한 반발로 신문학파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순수시파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박용철, 정지용, 그다음에 김영랑 이런 분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시는 목적성을 가지면 안 된다. 시는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이제 학파입니다. 그래서 시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요. 모더니즘 등장하죠. 모더니즘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주용, 신석정, 김광균 뭐 이런 이제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김광균의 와사등 같은 경우 굉장히 그때 당시엔 좀 색달랐겠죠. 무슨 뭐 가스등 뭐 이런 것들 나오기도 하고요. 정주용 시는 이제 뭐 순수주의도 들어가고요. 이미지 이제 그 모더니즘에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때 당시 영어를 쓰면 모더니즘이라고 좀 이렇게 분류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른 언어를 시어를 사용하거나 다른 그런 어떤 표현을 사용했을 때 그냥 모더니즘.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1930년 40년대 모더니즘의 대표 시인은 이상이죠. 이상. 정말 지금 봐도 좀 독특한 그런 시를 썼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오감도라는 그런 시를 쓰면서 정말 지금 봐도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정말 색다른 그런 시를 쓰다 보니까 정말 그때 당시에 모더니즘 시는 정말 이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때 당시 이제 많이 등장했던 그런 이제 또가 뭐가 있었냐면 이제 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던 유치환이라든지 뭐 서정주라든지 유치환의 이제 그런 어떤 그 깃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생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백석이라든지 이용학이라든지 이런 시인들이 또 이제 그런 어떤 제뿌리의 새호흡을 담긴 시들, 그러니까 어떤 그 삶의 그런 고향,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는 그런 시들도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45년도에 이제 40년도에는 이육사, 윤동주 시인과 같은 저항 시인은 뭐 어쩔 수 없고요. 기본 베이스였을 것 같습니다. 저항 시인들도 있고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작가 작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